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용환 지사의 1호 공약이자 민선국의 핵심 사업인 창업특별도 충북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창업 전주기 지원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충북을 대한민국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7천억 원 규모의 메머드급 사업인 만큼 국비 공모 사업 등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충북의 창업 기업 수는 3만 3천여 개, 벤처 투자액은 656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 수준입니다. 도내 3년에서 7년 차 창업 기업은 성장 후속 지원 부족 등으로 큰 위기를 겪는 이른바 데스밸리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환 지사가 자신의 1호 공약이자 충북의 창업 생태계를 바꿀 창업특별도 충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약 200조의 지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판교밸리에 그래도 세미 판교밸리는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먼저 창업 인프라는 청주의 핵심 거점을 두고 남부권과 북부권에 특화 창업지구를 지정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스타트업 파크를 청주 오송에 신설하고 이달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추가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관련된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아니면 그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5천억 규모의 펀드도 조성합니다.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충북형 지역성장 모펀드 1,007억 원은 조성이 거의 마무리됐고 3천억 원 규모의 충청권 지역성장 모펀드는 4개 시도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4년에서 7년 차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스케일업 투자와 제도전 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인 충청북도. 총 사업비 7,072억 원 중 도비 1,151억 원을 마중물로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혁신 창업팀 4명으로 운영해온 창업 전담 부서를 1과 3팀 14명으로 확대하고 지사를 단장으로 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벤처 투자액 연평균 1,500억 원 달성, 유니콘 기업 6개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충북형 창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꽃님 도의원이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내정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박 내정자는 과거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카페에서 욕설 등으로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며 뇌물수수와 직위 해제 전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채용 배경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환 지사는 업무방해 사건은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임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인 1년간 성과가 없다면 단호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가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조사에서 기존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여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3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구속기한 만기에 따라 최 씨를 우선 송치했고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폭염을 피해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도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민영 기자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의 하루를 밀착 추적했습니다. 오늘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입니다.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소방관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일일 소방대원이 돼서 소방관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 교통사고 구조 출동을 나갔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썩 시원하지 않은 바람에 긴박함까지 더해지니 등줄기에 벌써부터 땀이 흐릅니다. 다행히 이 사고는 다른 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상황 종결. 소방관들은 제대로 쉬는 시간도 없이 한 번 출동을 나가면 두세 건의 구조 활동을 연달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벌집 제거 요청으로 출동했습니다. 보호복을 입자마자 소방관의 얼굴엔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능숙한 손길로 벌을 먼저 쫓고 부채꼴 모양의 벌집을 떼어냅니다. 이번 현장은 벌집이 작아서 5분 만에 끝났는데 체온은 금세 0.3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뚫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덧대져 있고 이게 또 물이랑 공기가 잘 안 통해요. 생각보다 통풍도 안 되고 배출도 잘 안 돼서 땀 같은 게 그냥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느낌이어갖고. 저도 한번 이 벌집 보호복을 입어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무장갑 안에는 제가 흘리고 있는 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 화재 현장 출동은 상상만 해도 정말 고역일 것 같습니다. 진화 작업을 할 때 입는 방화복을 10분간 입어봤습니다. 사계절 내내 입는 이 방화복은 산소통까지 포함해 무려 20kg에 달합니다. 소방관들은 이 복장에 무거운 장비까지 들고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고작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몇 시예요, 반장님? 벗고 나니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벗을게요. 살면서 이렇게 숨이 막혔던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10분만 입었는데도 이렇게 숨이 가빠오고 그냥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셔츠부터 바지까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소방관들에겐 이게 일상입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지칠만도 하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방관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신고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신속히 출동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추적 김민영입니다. 청주시가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농축산 피해 예방 등 분야별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CCTV를 통한 예찰 활동과 도로 복사율을 낮추기 위해 살수 차량도 4개 구청별로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장섭 시장은 무더위 쉼터인 복대동 풍령골 경로당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재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앙리마티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정원 전시가 한창입니다. 마침 청주문화제조청에서는 앙리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에 차관의 국립세종수목원과 CJB 청주방송이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홍보와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채와 식물이 어우러진 정원. 앙리마티스가 사랑했던 색감과 자연을 국립세종수목원 온실 한가운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아이랑 식물 보러 수목 왔는데 이렇게 앙리마티스 전시회를 볼 수 있어서 조금 새로워서 좀 좋았고 색감도 다양하고 볼 게 참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청주문화제조청에서는 앙리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 전이 관람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원작의 감동을 전하는 미술관과 작품 세계를 자연으로 재해석한 수목원, 한 거장의 예술 세계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CJB 청주방송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공동 홍보와 문화 콘텐츠 교류는 물론 입장권 할인 같은 연계 프로모션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전 미술관과 수목원에서 뭔가 결합된 형태의 전시를 봄으로써 새로운 융합형 전시를 본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CJB는 앞으로 문화와 환경을 접목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 등 협력 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이슈인 초대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봉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으로 2년간 민주당 충북도당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먼저 도민 여러분께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청북도지사라든가 청주시장 등 단체장들이 민주당 단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적절하게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속도감 있게 또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또 중앙정부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예산 확보를 포함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2028년 이 총선에서 현재는 민주당이 5개의 지역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8개 전 지역으로 좀 당선자를 확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좀 기대가 함께 모아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 중앙당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네. 당대표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점점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당위원장으로서 이 전체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충북 포함한 이제 충청권은 이미 투표가 끝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충청권이고 해서 전 대표가 좀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했어요. 네. 그것은 아마 많은 우리 그 당원과 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선명한 개혁 노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거든요. 이 시기에는 당청이 오히려 그 일체감을 가지고 오히려 국정과제에 대해서 성과를 지금은 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당청 관계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데 대한 현실적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청 간의 대립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이 아마 충청권에서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과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전반기 국회 산자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그 상임위 출석률이 100%를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이제 후반기에도 산자위가 또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임위 출석률이 100%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나요? 네, 뭐 그만큼 워낙 바쁘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만큼 좀 성실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 것에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도 산자 중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자에서 요즘에 제일 관심 갖는 사업 자체가 메가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AI,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우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 하이닉스 반도체가 신규 투자도 지금 계획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새롭게 좀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전략 산업으로 이걸 키우는 일을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자중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연계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좀 더 우리 지역이 그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좀 정책과 사업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보면 홈플러스가 위기를 겪으면서 뭐 이제 파산 위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지역 경제도 문제가 되고 일하고 있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좀 자영업 쪽에 또 경쟁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산자중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청원구가 또 지역구신데 또 청원구는 또 이제 오창산업단지 등등 여러 할 일이 또 많아 보이는데 시급한 과제는 좀 뭘까요?
그러니까 청원구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세빛 가속기라고 해서 우리가 방사선 가속기라고 알려져 있는 첫 공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2029년에 계획대로 잘 이제 준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 그리고 이 방사선 가속기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어떤 그 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산업들이 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이런 일이 이제 지급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전투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소음 피해와 관련된 대책을 좀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 이런 것도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좀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요한 현안, 또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또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당정 협의라든가 또는 그런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뭔가 이게 정당의 역할이 그 비판과 또 정당 간의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성과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청주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공군 사관학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청주에서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충북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군 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보상과 대책이 없으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원익그룹 계열사 원익 L&D가 추진해온 중원 종합휴양 레저타운 조성 사업이 진퇴 기로에 놓였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원익 L&D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시에 추가 투자와 사업 계획 수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